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교회카라의 체인소맨에 나오는 아키마가 들어간다면 어떠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마키마가 하요노 루이를 대체하고 비활대 본부에가 자신의 분대를 만들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첫째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마키마는 자신의 분대인 하마도 남매 제이츠 이노스케를 데리고 무한열차에 가게 되었는데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그저 커다란 열차에 신기하다며 흥분했고, 제이츠는 이곳에서 승객들이 실종되었다고? 밀폐된 달리는 열차에서 어떻게 승객들이 사라지는 거지? 라며 덜덜 떨었죠. 그러다가 마키마와 눈이 마주치자 마키마 씨는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먹을 불끈 쥐었고, 마키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마워요 제이츠 군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 안으로 들어간 마키마 일행, 좌석을 찾아 객실을 지나가던 중 어디선가 우마이 버리는 소리가 들렸고, 한이로는 신경이 쓰여서 그쪽을 봐보니 염주 랭호 쿄조로가 도시락을 수십 개 까먹고 있었죠. 마키마는 쿄조로에게 염주인 당신이 이 무한열차에는 무슨 일로 왔냐며 이번 임무는 분명 저희 분대가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그의 쿄조로는 사실 12기월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위험한 임무에 자네들만 보내기에 내 마음이 찝찝해서 왔다. 혹시라도 이 임무에서 자네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주로서 제명이 서지 않기 때문이지 라고 했죠. 마키마는 그런가요? 라고 했고, 쿄조로는 마침 자신의 옆자리가 비었다고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차는 출발하게 되었고, 쿄조로는 마키마에게 한 분대를 지휘하는 이가 가져야 할 덕목과 책임 등을 계속해서 설교했죠. 마키마는 당신은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군요 라고 흥미로워했고, 어쩐지 이 남자는 자신에게 매혹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검표은이와 이들의 표를 검표했고, 잠시 뒤 모두가 잠에 빠지게 되었죠. 모두가 잠든 객실 문이 열리며 하연이 랩무가 걸어왔고, 크크 뭐 듣던 것보단 별거 아닌 여자로군 이라며 칼로 마키마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어버린 후 몇 번이고 그녀를 찔러 숨이 끊어지게 했습니다. 엠무는 마키마가 죽은 것을 확인했고, 이곳으로 나는 부자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다 엠무는 이왕 온 김에 이곳에 있는 귀할대원 모두를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쿄조로가 왠지 모르게 강한 기운을 내뿜는 것이 보였고, 엠무는 죽구배 검사는 위기 상황을 잘 느낀다고 들었기에 괜히 여기서 공격을 했다가 깨어나기라도 하면 귀찮으니 계획대로 열차 안으로 스며들어가 촉수로 이들을 죽여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엠무. 그런데 엠무의 앞에는 마키마가 서 있었고, 엠무는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분명 죽였는데? 라며 경악을 했죠. 마키마는 누가 저를 죽이라고 시켰나요? 라고 물었고, 엠무는 그냥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것 뿐이야 라고 하며 손을 뻗어 수면 혈기술을 시전했습니다. 그때 마키마도 손을 뻗은 뒤 손가락을 총 모양으로 바꿨고 빵! 이라고 말하자 엠무의 몸뚱이가 순식간에 나가라 버렸고, 그 직선상의 궤도는 모두 구멍이 뚫려버렸죠. 엠무는 몸이 형체도 없이 전부 사라져버렸기에 재생할 수 있는 세포 또한 소멸해버렸고, 그대로 모든 귀할대원들에게 걸려있는 혈기술이 풀리며 귀할대원들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키마의 공격 때문에 열차 앞머리까지 날아가버린 상태. 쿄조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마키마는 이곳에 있던 혈기는 제가 처리했어요. 이 열차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라고 했죠. 쿄조로는 주가 되어서 그런 상황에 잠에 빠져버리다니 면목이 없다고 했고, 일단 이 열차를 멈춰 승객들을 구해야 한다며 화염의 오브션에 열차를 베어 탈선 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 뒤 승객들의 상황을 살펴보던 기살대원들, 수많은 승객 중 딱 한 명의 승객만 사망한 상태로 신기하게도 혈계에 당해 죽인 것이 아닌 돌연사로 죽어있는 상태였죠. 쿄조로는 혈계에 당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마키마가 그 곁을 슥 지나가며 눈길을 한번 줬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수습이 끝나자 쿄조로는 이제 우리도 돌아갈까? 라고 했는데 순간 엄청난 기회를 느껴 정색을 했고, 그대로 자신들에게 뛰어오는 한 혈기의 공격을 화염의 호흡으로 막았죠. 그의 눈에는 사연사의 표식이 있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은 아카자라고 밝혔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의 공격을 막는 정도의 검사가 있다며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말했고, 큐어러는 다른 이들에게 이 혈기는 매우 위험하니 자신이 상대를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큐어러와 아카자의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되며 주변이 조타가 되었는데, 탄지로 이노스케 제니치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급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들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큐어러가 강력한 한 방 한 방의 공격으로 아카자를 베어냈지만 아카자는 금방 회복하며 반격을 했고, 시간이 지나자 큐어러의 몸에만 상처가 가득한 상태가 되었죠. 아카자는 큐어러에게 이대로 가다간 너는 죽게 될 텐데 혈기가 되는 것은 어떻게 했냐고 제안을 했고, 큐어러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듯한 눈빛으로 절대로 혈기가 될 생각은 없고 그 어떤 악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그렇다면 참 유감이라며 내 임무를 위해 이제 그만 죽으라고 했죠. 그렇게 아카자의 파괴사 공격이 큐어러에게 버부서지자 큐어러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었고, 탄지로 일행은 이대로 있다가는 큐어러 씨는 물론 우리 모두 죽게 되겠다며 아카자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아카자의 앞에는 그저 애송이들의 반한 정도였고 그대로 전부 다 발로 차 날려버렸죠. 그때 큐어러는 내 후배들에게 무슨 짓이냐며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낸 화염의 오이 연옥을 씌어내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방금 전까지 탄지로 일행을 상대하느라 큐어러를 신경 못 쓴 아카자는 그 어마어마한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아카자는 큐어러의 연옥을 대응할 준비를 하지 못했고 이대로는 당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었죠. 탄지로 역시 이 기세라면 큐어러 씨가 아카자의 목을 베어낼 수도 있겠다며 간절히 응원했고, 큐어러의 칼이 아카자의 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큐어러가 피를 토하며 호흡이 흐트러졌고 큐어러의 칼은 아카자의 목을 얕게만 베어낼 수 있었죠. 아카자는 그 뒤 곧바로 반격을 가했고 큐어러의 복부를 주먹으로 꿰뚫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분노의 힘으로 히노카미카와를 씌어내 아카자에게 뛰어들었지만 아직 아카자를 베어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고 이어서 아카자의 반격에 날아가 버렸죠. 아카자는 큐어러가 마지막 순간에 호흡이 꼬여서 다행이라고 이 정도의 힘을 남겨놓았다는 것에 꽤나 충격을 받은 듯했고, 마키마를 쓱 보더니 오늘은 이쯤 하고 돌아가야겠다며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죽어가는 큐어러와 도망가는 아카자를 보며 분노의 포효를 했고, 마키마는 그런 탄지로를 위로해줬죠. 피할때에서는 하은 1이라는 거물급 혈기를 대체했지만 운이 나쁘게도 상현 3이라는 더 괴물같은 혈기에 난입해 피할때의 최고 전력 중 하나인 큐어를 잃게 되었다며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 사건이 생긴 다음 탄지로 이노스케 제니치는 다시 이런 무력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 죽을 듯이 수련했고, 탄지로는 그 과정에서 나비저택에 있는 카나우와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의 몸이 좀 회복이 되었다 싶었을 시점, 음주의 탱갱으로부터 유곽에 함께 갈 대원을 찾는다는 소리에 마키마가 자신의 분대가 가 있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마키마는 탱겐을 지그시 바라보며 당신의 화려한 화장 속에는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 듯하네요 라고 했고, 탱겐은 순간 마키마의 눈을 보고 홀려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자신의 뺨을 툭툭 때리며 지금 우리의 임무는 유곽으로 잠입했다가 행방불명이 된 아내 3명을 찾고 그 유곽에 있는 혈기를 찾는 것이라고 했죠. 마키마는 아내가 3명이라고요? 라고 물었고, 탱겐은 그래, 당신의 미모도 정말 화려하지만 아내들을 두고 한눈을 팔 순 없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키마는 그렇군요 라며 부드럽게 웃었고, 그렇게 마키마 분대는 유곽으로 잠입하게 되었죠. 한편 마키마가 들어간 유곽에서는 많은 유녀들이 마키마를 걱정했고, 신입이 들어오면 항상 이곳의 오일 아닌 와라비 이메에 덧세를 당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빨리 와라비 이메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라고 했죠. 그의 마키마는 와라비 이메가 있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는 이미 마키마보다 먼저 막내로 있던 유녀가 와라비 이메에게 탈탈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키마가 그 방에 들어갔고 다른 유녀가 와라비 이메에게 마키마가 새로 들어왔다고 알려줬죠. 와라비 이메의 정체는 바로 상윤육 다키. 다키는 새로 괴롭히려가 왔다고 즐거워하며 마키마를 찌릿하고 쳐다봤고, 마키마 역시 그 눈빛에 지지 않고 살짝 미소 지으며 다키를 응시했습니다. 그렇게 한 5초간 정적이 흘렀고 다른 유녀들은 쟨 이제 큰일 났다고 와라비 이메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며 숨막혀 했죠. 그의 다키는 어설프게 휘파람을 불며 눈을 피했고 새로 들어왔다고 열심히 일하렴 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탱겐과 이노스케는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아내들이 잡혀있는 곳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고 그곳으로 가 아내들을 구하는 데 성공했는데, 탄지로가 밤중에
호이나츠를 배웅하러 왔다가 다키와 마주치게 되었죠. 다키는 니형이 바로 그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오비를 날려댔고, 타니로는 이전보다도 훨씬 움직임이 좋아지긴 했지만 상인 6과 1대1로 싸워 이길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고, 압도적인 다키의 공격력에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코가 튀어나와 타니로를 돕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각성해 다키를 좁히기 시작했죠. 다키는 이런 한심한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명령이고 뭐고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며 포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텐겐이 소리의 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내버렸고, 다키는 허무하게 목이 잘려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다키는 소멸하지 않았고,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오빠 규타로가 튀어나와 텐겐을 공격했습니다. 텐겐은 규타로의 기습에 상처를 입고 말았고, 규타로의 독에 신체 인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사이 다시 목을 붙인 다키는 이제 우리의 반격 시작이라며 타니로 일행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타니로와 텐겐이 규타로를 상대, 제이치 이노스케가 다키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는 쪽은 인간인 귀할 때 다키와 규타로의 목을 함께 베어내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이었죠.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그래도 모두 힘을 짜내 다키의 목을 베어냈고, 이노스케는 그 목을 들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규타로가 빠르게 이노스케에 다가가 낫으로 등을 크게 베어버렸습니다. 이노스케가 쓰러지고 다키와 목을 다시 붙이자 타니로는 엄청난 분노와 함께 반점의 힘이 이끌어 나왔고, 해외호흡을 시연해 규타로의 목을 베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타니로는 그 한 번의 공격으로 힘을 다 소진해 쓰러졌고, 이제 제이치가 지쳐있는 다키의 목만 베어내면 되는 상황. 제이치는 번개호 병력일섬을 시연해 다키를 향해 뛰어갔고, 다키의 목에 칼이 닿게 되었습니다. 타니로는 이겼다 라고 기뻐했는데, 그 순간 제이치는 쿄로 때와 같이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입에서 피가 주르륵 나왔고, 끝내 다키를 베지 못하며 다키에게 반격을 당해 심장이 꿰뚫려버리게 되었죠. 그때 좋은 척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노스케가 그대로 뛰어가 다키의 목을 노린 상황. 다키의 오비는 제이치를 향해 있었기에 뒤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노스케는 제이치의 복수다 라고 하며 뛰어들었는데, 순간 이노스케는 걸음을 멈췄고 타니로 쪽을 보며 부들대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어버렸죠. 타니로는 안돼 라고 하며 오열했는데, 그때 한 유곽의 지붕에서 마키마가 양손을 포개 넣은 채 있었고, 그 옆에는 쓰러져 죽어있는 유녀 2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키의 목을 벨 이가 이제 없자 규타로는 다시 자신의 목을 붙였고, 마지막까지 독에 저항하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텐겐을 낫으로 베어버렸죠. 타니로는 또다시 자신이 약해서 동료들이 지키지 못했다며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고, 다키와 규타로는 그런 타니로를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순간 자신들의 근처에 까마귀가 있으며 그 까마귀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규타로는 다키에게 더 이상 움직이는 건 위험하다, 도망가자 라고 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탄지로 옆으로는 마키마가 걸어오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꽤나 충격적인 전개가 시작이 되었는데, 마키마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소 어둡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